지금 토트넘 상황을 보면 양민혁 선수가 좀 적응을 하면 포스테코 감독은 거의 쓸 기세일 것 같긴 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토트넘 대 맨유. 에이전시 형한테 형, 저 여기 가는 거 맞아요? 자, 유로파리그 토트넘 이야기 해볼 텐데 레인저스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맞습니다. 경기력도 별로였고 결과도 별로였던 이런 경기였는데 일단 공격진의 위치가 바뀐 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관심을 가졌어요. 네, 일단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서고 양옆에 베르너랑 존슨이 위치를 했습니다. 솔랑케나 쿠루세프스키 괜히 이런 중요한 자원들은 일단은 아끼는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도박수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완벽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도박이 실패하면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설 때는 좀 등지고 버티는 플레이보다 순간적인 연계나 뒷공간 침투가 좀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 소유랑 패스 판단이 좋은 선수들이 좀 측면에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베르너 그리고 존슨 이 선수들이 측면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장점도 전체적으로 죽어버린 그런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활약상을 좀 보면 전반 11분에 아주 약한 슈팅을 한번 시도했을 뿐 이렇다 뭐 공격 기회를 굉장히 잡지 못했고요. 활약상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진 전체가 굉장히 좀 침체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는 역시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살아나지 못한 게 좀 컸습니다. 굉장히 현지 매체에서도 많은 좀 호평을 내렸고요. 풋볼 런던에 따른 손흥민한테 평점 5점. 중앙에서 뛰었을 때는 경기 초반 골키퍼에게 부드러운 슈팅을 보냈을 뿐이다. 왼쪽으로 옮겨서 열심히 움직였지만 기쁨을 맛보지는 못했다 정도로 평가를 했고요. 이브닝 스탠다드도 4점을 주면서 굉장히 좀 낮은 평점을 매겼는데 문제는 손흥민이 그나마 이 선발 공격진 중에서 높은 편이라는 거죠. 네. 존슨이랑 베르너는 굉장히 상당히 부진했는데 형편 없었던 거죠. 네. 일단 베르너는 진짜 전반에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할 정도로 전혀 존재감이 없었고 이후에 베르너가 빠진 뒤에도 존슨이 들어갔지만 존슨도 왼쪽에서는 좀 부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지난 이 존슨 왼쪽 기용이 리그에서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조금 솔직히 존재감 많이 없다가 거의 골로 세탁하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어쨌든 골이라도 넣어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존슨은 혹시 골을 못 넣으면 이게 진짜 최악의 경기. 약간 평점도 세탁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윙작이네요, 윙작이. 윙작이 그러니까 골로만 보여주는. 이게 골이라도 잘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확실히 똑똑한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본인이 뭐 중앙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후반전에 교체를 많이 했죠. 솔랑케도 넣고 그리고 쿠루세프스키도 넣으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런 실수를 만회할 만한 그런 교체를 좀 했는데 그때는 조금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베르너는 어쨌든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가 됩니다. 클루셉스키가 이제 투입이 되면서 결국에 이제 손흥민, 존슨, 베르너라는 이 쓰리톱 자체가 소유가 좋은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클루셉스키가 들어갔다는 건 공 소유를 좀 하기 위한 그런 교체라고 할 수 있겠죠. 쿠루세프스키는 확실히 그래도 최근에 좀 올라온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어제 골도 그래도 잘 마무리를 했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례적으로 좀 선수를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네.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베르너를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베르너는 자신이 해야 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18세 선수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경기를 보였다. 요거는 되게 굴욕적인 발언이죠. 유망주보다 더 못하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댓글에서나 쓰는 걸. 그렇죠. 네. 그거를 약간 너 밥 먹고 축구만 하잖아. 그거랑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거의 지금 18세 선수면 지금 05년생 이런 선수보다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좀 굉장히 좀 강한 비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독일 국가대표급 선수다.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수 폭이 넓지 않은데 모두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전반전에 보여준 그의 경기력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면서 교체 이유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모두가 베르너 선수에 대한 약간 의구심은 항상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토트넘이 선택을 했어요. 1월에 임대이적으로 영입을 했고
요번에 1년 임대를 또 연장을 하면서 영입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실패를 인정한 발언이 아닌가 싶긴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르너가 너무 못하다 보니까 사실 거의 왼쪽 윙어가 전멸 수준이잖아요. 오더베르도 지금 부상으로 나오지 그렇죠.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나오는 그나마 뛸 수 있는 베르너는 유망주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또 듣고 있고 마이켄 모어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 뭐 답답함을 좀 토로한 그런 반언일 것 같은데 약간 베르너를 보면 이런 발언을 봤을 때 베르너한테 과연 좋을까? 그니까요.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워낙 그 골문 앞에서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선수잖아요. 예전에 베르너가 워낙 좋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굉장히 라이프치히에서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이고 그런 것들이 좀 장점으로 많이 꼽혔고 그래서 독일 국가대표팀에서 활약을 했는데 지금 이 선수가 자신감 회복 못한 지 꽤 오래됐어요. 물론 좀 이런 쓴소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하게 하는 거는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도 있어. 평소에는 늘 칭찬만 했던 거야. 평소에는 팀 내부에서.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1년 동안 한 거지. 그러니까 야 참다가 참참 못 시작. 야 이렇게 돼. 야 이제 좀 잘해라 진짜 제발 약간 이런 얘기.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포스테코감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런 얘기를 했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지금 댓글 반응은 전반적으로 그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선을 넘었다. 아니면 뭐 감독 너나 잘해라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실 감독이 선수 공개 비난을 해서 잘된 케이스가 거의 없잖아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투엘이 있었죠. 우리 주변에는 최근에. 김민재를 향해서 굉장히 공개 비난을 많이 했고 그런 상황에 김민재 선수가 그래도 잘 버텨준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이렇게 감독이 어떤 선수를 공개 비판하는 거는 굉장히 항상 역효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포그바 사태도 좀 그랬었죠. 무리뉴 발언도 있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번에도 이런 강한 발언은 좀 토트넘 지금 오히려 흐름이 안 좋은 상황에서 더 불을 불 수 있다. 정도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베르너 사실 경기력 봤을 때는 항상 뭔가 주눅 들어 있는 맞아요. 느낌 엄청 아닌가요? 주눅 들어 있어요. 힘내라. 축구가 전부가 아니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아닌가? 그래도 축구 선수에겐 축구가 전부다. 잘해라. 좀 잘해라. 근데 진짜 이런 말도 하고 싶긴 해요. 솔직히 맨시티전에서 좀 그래도 시원한 골 넣지 않았나요? 시원한 골을 도왔죠. 도왔었죠.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좀 계기 삼아서 반등을 좀 할 법도 한데 흐름을 좀 못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기록 살펴보면 2023-24 시즌 후반기 14경기 2골, 이번 시즌에 18개 경기 1골, 오히려 경기력이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경기도 선발 풀타임 안 해도 됐을 경기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렇죠. 네. 근데 뭐 바꿀 만한 사람이 없으니 뛰어야죠. 네. 결국 일단은 왼쪽은 지금 토트넘은 전멸 상황이고 손흥민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한 경기였던 것 같고 손흥민 선수 확실히 왼쪽에서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중앙보다는. 그래서 토트넘은 굉장히 좀 공격진이 지금 최근에 수비진이 전부 다 나가 떨어져서 수비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방송에서 했었는데 지금 이 베르너까지 더 안 좋은 걸 보이면서 공격진도 봉황이 좀 시급해진 것 같은데 과연 겨울 이적 시장에 봉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보강이 필요 없는 포지션이 있습니까? 없긴 하죠. 굉장히 총체적 난국으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나마 뭐 중앙 미드필더에서는 쿠리스ov스키가 중앙에서도 잘해주고 측면에서 잘해주고 하니까 그나마 낫긴 한데 메디슨도 그래도 좀 나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 확실히 그 측면 보강 그리고 센터백 보강은 좀 절실하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상황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으로 날아갑니다. 지금 토트넘 상황을 보면 양민혁 선수가 좀 적응을 하면 포스테코 감독은 거의 쓸 기세일 것 같긴 해요. 지금 양민혁 선수도 왼쪽에서 뛸 수 있는 선수고 오른쪽에서 잘해왔지만 시즌 일단 스타일만 봤을 때는 왼쪽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백업으로 양민혁 선수가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성이 돼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민혁 선수를 위해서라도 토트넘이
웬만한 그 토너먼트에 다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 많이 기용을 경기 하게. 자체가 많이 있어야 좀 기회도 생기고 특히 이 유로파리그는 바로 직행까지는 아니더라도 플레이오프에 걸쳐져 있는 것. 아, 그쵸. 경기 자체가 확 늘어나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좀 빠른 시일 내에 데뷔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상황을 봤을 때는 당장 써야 돼요. 지금 어쨌든 작심 비판한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베르너를 또 배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많이 들거든요. 네, 물론 이거를 이렇게 작심 비판하고 계속 선발은 아니겠지만 계속 기회를 주면서 뭐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쓸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오도베르도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네, 양민혁이 온다면 일단은 써보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토트넘 대 맨유. 에이전시 형한테 형, 저 여기 가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경기들이 토트넘 굉장히 헬입니다. 맨유를 금요일에 만나고요. 네. 이제 리그컵.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리그가 리그 1위 팀. 리버풀. 리버풀은 사실 지금 유럽 내에서 가장 강력한 그렇죠. 폼을 강한 팀이라고 보여주는 볼 수 팀이기 있죠. 때문에. 그리고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폼을 보여주는 또 다른 팀이죠. 네. 누팅엄. 네, 누팅엄. 근데 누팅엄이 저는 진짜 위험할 거라고 봐요. 누팅엄 저 경기가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진짜 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맨유 리버풀한테 뭐 지는 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강팀 그래도 비슷한 수준의 팀과 그때는 지치다 누누 보시는데 솔샤르 해서 이게 또 누누잖아요. 누누 감독. 누누 솔샤르 해서 누가 날라갔죠? 그때 솔샤르가 날라갔나? 누누가 날라갔나? 기억이 안 나네. 네. 둘 중에 그 경질빵이었을 때 둘 중에 하나 경질됐는데 아무튼 누누가 감독을 또 보낼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네, 저 상황 지금 거의 이제 뭐 마지막 경기에 가까운데 이제 토트넘 마지막 경기 울버햄튼전이긴 하지만 누팅엄 누누 감독이 이끄는 노팅엄 못 이긴다. 또 갑자기 레비가 누누를 못 이겨? 야, 누누가 그때 날라가대. 내가 그때 누누를 날렸는데. 네. 너도 가 안 되겠다 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또 경질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경기가 울브스거든요. 울브스 최악이잖아요 지금. 지금 최악이죠. 근데 울브스한테 홈에서 진다? 지진 않고 막 솔직히 저건 무승부만 거둬도 욕 엄청 먹을 겁니다. 근데 입스위치한테도 진 팀입니다. 그렇죠. 하긴 그때 네. 첫 승을 내줬나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레인저스는 잡고 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흐름을 위해서라도. 네, 레인저스도 못 잡고 감독이 선수를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